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번 다시 전세금 소멸이에요. 전세권은 두 문제 나올 확률이 커요. 올해는 전세권 두 문제 나오면 지역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용의권 세 문제인데 올해는 전세권 두 문제 나온다 보셔야 돼. 자, 이건 상급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전세권 소멸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제가 어렵다는 것은 적어도 85점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상급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요.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게요. 전세금의 목적을 전부가 불강력 쪽으로 멸실했더라. 뭐 천재지변, 장마다 다 무너졌어요. 멸실할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자 통고하여야 소멸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뭘 배울 때 어느 목적을 멸실하면 멸실된 부분은 뭐 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않아도 통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지. 청구하여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물이 존재치 않으면 물건은 없어지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혹시 이제 나머지 잔존 부분이 있다면 잔존 부분은 청구하여야 소멸하고 청구하여야 감액할 수 있어. 전세금을요. 하지만 멸실된 부분은 뭐 하지 않아도 통고하지 않아도 청구하죠.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문들 잘 봐주셔야 돼. 이런 것들 다 해설이 돼 있으니까 해설 통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 자, 이거 3번이 정답이었다.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22번 문제를 봐볼까요? 유치권이요. 유치권의 성립요건. 물론 저는 간단히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죠. 가장 먼 거. 유치권은 일단 견현성이 있어야 돼. 견현성. 관하여 생긴 채권일 거.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에요. 도래 전에는 미리 점유했더라도 전에는 성립하지 않고 변제 도래한 후에만 성립한다. 도래. 내가 내 물건 유치한다는 말은 없어요. 타 물건이죠. 내가 내 물건 유치하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어야 돼. 남의 것이라면 채무자 것이든 삼자 것이든 그건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타인성, 그렇죠? 내 거 안 된다. 모든 점, 이게 틀렸네요. 왜요? 불법 점유는 여기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적법한 점유여야죠.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해요.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유치권 성립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거 성립하는 건 임의정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문제야. 이런 문제를 이게 쉬운 듯해도 이게 잘 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맞힌 분들은 아주 기본이 탄탄한 거야. 65점 정도는 무조건 나와야 이렇게요. 생각보다 쉬운 듯 쉽지 않고 어려운 듯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정답은 4번이다.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된다. 자, 23번 볼까요? 자, 23번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돈 받는 범위죠. 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보세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 돈 받는 범위를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 불러요. 자 보시면 간단하다 하지만 좋은 문제예요. 1번 왜 틀렸나 보세요. 피담보 채권 범위죠. 경락대금 돈 받는 게 피담보 채권 범위예요. 경락대금에서 피담보 범위 360조에 있잖아요. 360조. 거기는 지연배상은, 우리 지연배상 뭐라 불러요? 연체료는 또는요, 지연이자는 무한정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변제 도래분에 1년분의 제한을 판단한다. 받는다 그래야지. 받지 않는다 그래야지. 1년분까지만 배당해 준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려고. 연체료,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채무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한다 그래야죠. 하나지 않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문들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렇게요. 또 피담보 채권은 꼭 저당의 대상은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닌 경우에도 금액으로 환산해 잡을 수 있죠. 목적 인도 청권도 사람이 출연하는 출연 청권도 금액을 환산해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금액을 환산해서 저당 잡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당연히. 정답 물론 1번이 틀렸다. 봐주시고요. 자, 스스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좀 간단하게 우리가 할 것만 봐드리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봐볼까요? 자, 24번을 볼까요? 자, 보세요.
24번에 갑의 나대지에, 갑의 나대지요. 나대지에 A의 근자가 설정된 후에, 잡힌 후에, 갑이 나중에 그 대지 후에 그걸 축조했다. 뭐예요? 365조 일괄 경매 신청권. 이게 법정시장권보다 더 잘 나와, 이게요. 너무 어려운 법정시장권 생각보다 요즘은 최근에 한 5, 6년 기출문제 2번밖에 안 나왔다. 일괄 경매 신청권, 청구권. 줄줄 나와줘야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일괄 신청은 잘 나오는 파트인데,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다 좋은데, 1번 맞아. 2번 봐보세요. A가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일괄 경매 신청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닌데 A가 대지만을 경매했어. 건물 일괄 경매하지 않았어. 이때 갑은 건물을 위한 법정시장권을 취득한 틀렸죠.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지 법정상 성립할 수 없다 그래야죠. 우리가 말한 법정상권은 토지의 자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 되는 건데 토지를 자당 잡은 후에 나중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법정 성립할 수 없다 그래야죠. 줄 나와야죠. 여기 일괄 신청권은 어렵지 않은 파트인데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돼. 제가 꼽는 유력한 예상 문제예요. 정답은 물론 2번이 틀렸다. 봐주시고. 자, 25번부터는 자, 보시죠. 계약분 문제죠. 갑은 을에게 자기 토지를 매수할 것을 5월 11일자로 청약해왔고, 청약서가 5월 16일 날, 5월 11일 날 청약한 게 5월 16일 동작하면 이게 격지자예요, 격지자. 의사가 표시한다면 5월씩 걸려요. 그 청약서는 5월 30일까지 승낙할 것을 정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승낙기간이라고 부르죠. 승낙기간을 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처음 문제야. 자, 이 문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거 이해하면 청약서 다 아는 거 이렇게요. 한지만 이거 다 스스로 연습해줘야 되는데 그럼 4번이 다 맞는 지문이야. 왜 맞았는지 없는지 스스로 찬찬히 읽으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에 보면 상대 을이 5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편지로 갑에게 오케이 승낙사 표시를 하였는데 이를 전달한 자 실수로 5월 30일 날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연착됐다는 거야. 우체국의 실수로 지연돼 연착됐는데 연착해서 승낙이 지나서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발설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연 연착을 통지하지 않으면 발신한 날 성립하는 거죠. 통지하면 성립 안 되는 거지.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서 지연 연착됐다 무조건 계약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맞으려면 갑이 저 연착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연착 통지무가 있는데 발신한 날에 격지자니까 발신 시에 성립한다 그래야지. 통지하지 않으면 말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5번처럼 얘기해야죠. 우리 4번의 경우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 성립하지 않고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한 경우 성립하지 않고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발신한 날에 성립한 걸 본다. 이렇게 얘기 정확히 해줘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연습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청약, 승낙에서 사례 문제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봐주실 줄 알아야 돼.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를 봐볼까요?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자, 3자라는 계약은 빠져본 적이 없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라는 계약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3자라는 계약은 지금 9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용어들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관계,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걸 연습하셔야 돼. 자, 다른 점 다 맞는 지문이에요. 한 번씩 읽으면 복습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이해 안 되면 이해를 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너무 잘 나온 지문들이야. 그런데 1번은 왜 틀렸냐. 낙약자가 약정한 3자에 대한 급부이행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수익자 낙약자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해줘야 돼. 채무 불이행이라면
제3자 수익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해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요약자 해제하는 거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어떤 경우도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러니까 해지하거나 소멸할 권한이 없다 그래야죠. 기본이에요. 이거는 정말 60점짜리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정답은 1번이었다.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27번 문제를 볼까요? 이 동작명권이 참 어렵죠. 우리 계약 총론에서 동작명권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동작명권에서 성립, 이 성립에 관련된 뭐 사례라든가 이 판례 나오면 이거 어려워요. 근데 다만 최근에 출제 경향이 박스 딱 쳐놓고요. 동작명권 성립하는 고르시오, 동작 아닌 거 고르시오. 이게 간단히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요즘은 너무 어려운 법정상권, 부동산 취득시효, 동시항명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어렵지 않게 내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전공자 아니잖아요. 법대학생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요 정도 문제만 돼도 우리 좋은 문제예요. 자, 참 잘못된 것은 다 맞는 지문이지만 3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좋아요. 상속, 경계, 경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시항변 여전히 전속하고 유지된다. 경계 때문에 틀려서 경계. 경계된 채권, 채무 동시항변권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소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명사 나열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엉뚱한 거 하나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경계는 소멸.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동시항변권 쌍무에서 발생한 문제, 편무에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특약이 없다면 담보가 설정돼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이전 느낌이 뭐야? 다음 말소까지도 동시항변이에요. 매수 해를 끼치는 등기, 유해 등기 말소까지가 동시항변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얘기들. 나머지 분들 줄을 나와 주셔야 돼. 줄줄줄 봐주시고. 자, 정답은 3번. 명사를 나열할 때 조심하셔야 돼. 항상 엉뚱한 걸 하나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객관이 내는 방법의 얘기예요. 자, 3번이 틀린 거죠. 다만 맞는 지문이고 가만히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 스스로. 자, 이렇고 그 다음에 28번을 볼까요? 계약의 해제. 해제에서는 해제 효과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최근은 해제가 공부할 게 많다 두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와 해제 효과. 해제 이 말만 떨어지면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해제는 원상회복이 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는 제3자를 포함한다. 소급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3자보. 키워드 4단어예요. 해제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거 문제도. 뭐 거의 시험장에 만났다 봐야지 뭐. 나왔다 봐야죠. 이렇게요. 그러면 해제에서 다 좋은데 틀린 게 뭐냐. 어렵죠 물론. 4번이에요. 자, 해제에서 548조 1항에 보면 해제 원상회복은 해제 소급효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해제는 목적물에 이미 등기를 갖췄거나 해제는 목적물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었어. 인도 플러스 전신고 하더라도 그럼 대항력 갖췄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전소유자가 해제됐을 때 이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 갖췄잖아요.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된다는데 포함된다 그래야죠. 응? 임차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소멸하면 보호 못 받는 거잖아요. 소멸치 않는다. 등기를 갖춘 해제는 목적물에 이미 등기 등을 갖췄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은 보호받는 3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해제되더라도 임차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면 보호 못 받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 너무너무 좋은 지문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다 해설을 자세히 써놨어요. 한 번째 지문 공부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이 1회 모의고사 200지문을 천천히 다 여러분들 복습하는 순간 두세 문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지문들 만난다. 그대로. 우리 봐주시고요.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그런 다음에 29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29번 문제 보시면
매도인 담보 책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야. 담보 책임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사례 문제 나온다. 그래서 매도인 값과 매수는 1000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획을 성립하였다. 다음에 담보장 내용도 틀린 건 1000제곱미터. 줄줄 다 봐야 돼요. 자, 1번에 이 갑의 토지 위에 매매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는 경우 상대방 매수인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악이라면 매수인 악이라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담보 책임이 없다. 용익권이 설정된 경우에 담보 책임은 선의만 담보 책임이 있어요. 없다. 맞는 지문. 2번에 이 갑의 토지에 매매한 토지에 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지지 않고 그 저당권을요 매도인이 잔금 받아서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갚지 않아서 그 저당권자 경매 실행에 나와서 소유권을 잃게 되어서 그때 물어야지. 매매한 부동산 단순히 저당이 잡혀있다 유망하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3번에 토지에 제곱미터 가액을 정하여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실제로는 1000이 아니라 800이더라. 수량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 목적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이게 틀렸어요.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의는 대응감액이 있지만 악의는 대응감액이 없잖아요. 일부 타인에게 매매했을 때는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모두 대응감액. 수량 부족일 땐 누구만? 선의만 대응감액이 있잖아요. 불문 대응 청구서 틀렸죠? 3번. 정답은 나왔네요. 4번에 1000제곱미터 가운데 250m가 병의 거예요. 일부 탄핵을 매매했을 때 이때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응감액을 일부 탄핵 매매했을 때는 선의 악의 모두 대응감액 청구가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5번에 보세요. 사실은 그 토지가 병의 소유였대. 전부 탄핵을 매매한 거야. 매도인 갚게 아니라 전부 병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병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을이 지금 선인지 악인지를 묻지도 않아. 선의 악이 논합표, 선의 악 필요 둘 다. 전부 탄핵 매매했을 때는 선이건 악이었건 둘 다 계획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해제권은 둘 다 있다.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시험장 만났다 봐야 돼요. 그래. 이 한 문장을 연습할 줄 알면 돼요. 이렇게 나온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암기다. 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아니다. 자꾸 봐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렇게요. 자, 이런 문제들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이거 한 문제 시간 잡아서 몇 번이나 연습하셔야 돼. 자, 이렇게 봐주시고 30번 문제 볼까요? 자, 임대차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물론 임대차 그러면 빅4. 그래서 비용 산청권, 부속물 매청권, 지상물 매청권, 무단양도, 임차 무단 전대. 이 네 군데 제일 중요해. 하나 더 보자면 수선, 수리와 관련되는 거. 다 판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5부분에서 2문제, 3문제 나온다. 너무너무 유명한 파트죠. 또 임대차에서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다 좋은데 2번 봐보세요.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의 비용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용상 청구는 임의정이다. 이것만 강조는 아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이 비용 배제 특약 이 특약이 있다면 비용상 요구할 수 없다. 특약으로 비용상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야죠. 허용된다 그래야죠. 자, 나머지야 뭐 한 번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천천히 읽으라는 거야. 그렇지. 이제 맞는 지문이지 맞는지 현관병 거가면서 지문 공부하시면 몇 번 얘기했어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답은 물론 전 여러분들이 점수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다 봐달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철한 다음에 31번 문제 볼까요? 환매. 매매에서 환매가 들여 나올 때가 됐어요. 환매 특약. 그렇죠? 환매 특약 동시성. 기간에 제한 5년. 동액성. 환매 대금은 원매매 대금이지. 환매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동액성. 자, 그런데 환매 어렵게 안 나와요. 간단하면 동시성, 동액성, 기간의 제한인데. 근데 벌써 틀렸네요. 부동 환매는 몇 년? 5년. 동사는 3년을 넘을 수 없고 한번 정하면 환매 기간은 강의죠. 한번 정하면 변경, 연장할 수 없다. 맞아 이건요. 하지만 틀렸네요. 그렇지만 환매 대금이요.
환매 대금은 원 매매 대금 이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임의정이에요.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이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원칙뿐이지 특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어. 환매 대금은 동해성 임의정이에요. 그거 맞는 질문이죠. 봐주셔야죠. 동시성 강행규정, 기간의 제한 강행규정, 동액성 임의정, 특약으로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 동액성 맞는 질문. 정답 물론 1번만 틀렸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확히 봐주실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32번 문제 봐볼까요?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이요. 보증금.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보증금은 임대계약에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에요. 임차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요즘 이건 뭐 어렵진 않아도 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필요한 거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증금이요. 잘못된 것은 다 좋은데 이번에 보면요. 임차 보증금은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아니에요. 주택은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상가는요. 상가법을 적용받는 상가전법 이렇게 나와요. 그럼 민법 임대차는 주택 상가도 아닌 일반 창고, 공장, 토지 일반 건물 임대차. 민법상의 말 써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민법 임대차는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를 불문하고 임차권도 등기하면 대항력 있고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특별 정보 못 받기 때문에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보증금에 관한 의무도 소재 이전한다. 틀렸어요. 대항력 임차권이라면 신소재한테 승경을 보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소재 바뀌었을 때 신소재한테 아무 권리도 청할 권리가 없지요.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건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주거용 임대차야. 양수인에게 승계한 거로 본다. 다 특별 규정이 있지만 특별법이 아닌 일반 임대차는 등기 안 하면 양수인 신소재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등기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나머지 질문들 어려운 질문들 아니에요. 한 번씩 읽어보는 상식적인 질문들이에요. 여기 봐주셔야 돼. 스스로 이렇게 따박따박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요. 물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3번 문제를 볼까요? 무단전대 나왔네요. 이것도 잘 나와요.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다. 병은 전차인이요. 을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고 건물 소유자 갑은 임대인이고요. 그렇죠? 근데 동의 없는 무단 전대했다. 줄줄 나와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틀에 나올 때 됐어요. 무단 전대. 질문이 간단하지만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잠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단 전대요. 자, 무단 전대에 있어서 일단은 정답부터 볼게요. 틀린 것은 보시면 5번 봐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5번에 을이 누구예요? 임차인 전대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작은 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동의 없이 갑은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단 전대했더라도 과거에 무단 전대 동의 없었더라도 신의측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특별히 임대 배신이 아니라면 건물의 작은 부분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 판례들 이거 기억하셔야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나머지 질문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 맞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봐주셔야 돼. 스스로 이렇게 한번 연습하셔야 돼. 그림 그려놓고 가, 물, 병 그려놓고 그렇죠. 그렇지. 맞는 질문이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정리해드렸습니까? 그림 그려놓고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 왜? 시험장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34번
4번 문제 볼까요? 34번 문제. 지상권, 물권인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물론 지상권을 비교하면 토지임대차 생각하셔야죠. 토지임대차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이걸 비교하는 거죠. 다음 중 틀린 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딱 60점짜리 문제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본 문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다 좋은데 4번 보면요. 지상권은 최단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의 적용이 있어요. 이 점에서 건물 임차권에 왜 건물 비교했을까? 건물 임차권에 최단 기간 적용과도 동일하게 틀렸어요. 우리가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업 임대차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정하면 정한 데까지죠. 응? 동일하지 않죠. 뭘 동일하지 합니까? 응? 임차권은 뭐가 없다. 주택 상가 아니잖아요. 토지임대 건물임대차권. 얘는 최단기 보장이 없잖아요. 최단기 제한이 없잖아요. 동일하다 틀렸잖아요. 나머지 분들 한 번씩 찬찬히 읽으면서 그렇지 하고 스스로 지문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 문제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 못 붙어요. 줄줄 봐주셔야 돼.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35번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차 올해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문제가 어떻게 낼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개정된다고 뭐 갱신청 2+2 2년+2년도 뭐 이거 잘못됐다 5% 징액 제한도 뭐 어쩌고저쩌다 지금 시행령 뭐 개정한다고 말만 해놓고 말을 못해 말을. 근데 만약에 10월 29일 시험 보는데 그 사이에 바뀌어버리면요. 문제는 미리 출제하는 거예요. 미리 문제 출제 받아놓고 보름 전에 그 출제된 문제 선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가 의뢰되는 거 한 달 보름 전이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는 적정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무슨 뭐 숫자를 내거나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 내기가 어렵다. 중간에 문제지 인쇄해놓고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주택임대보호법이 참 애매하긴 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못 빼줬을 때 주택소재관할법원에서 임차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의 임차권 등기가 격리되었다면 2년 전에 취득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또 취득한 경우 임차권 등기 후 대항 요건을 상실한 때에도 이사 나갔어 이제 등기 내놓고 집 비웠어 이사 나갔어 이사 갔어요 가더라도 기존에 2년 전에 받아놓은 대항력마 우선 면제권을 소멸치 않는다 그래 유지한다 그래야죠. 임차 명령서 내놓고 이사 나가는 거야. 전입신고 퇴거하더라도 2년 전에 대항력과 우선 유지한다 그래야지. 이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머지 분들 다 맞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보셔야 돼요. 스스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그래서 요게 좀 애매하긴 해요. 뭘 내야 될까? 주택임대보호법에 간단히 내지 않겠는가? 누구나 맞출 수 있게 내지 않겠는가? 쉽게. 함부로 손댈 수가 없잖아요. 뭐 주택 3법이 잘못됐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참 그래서 가르치기도 애매해요 올해는. 근데 어쨌든 명확하게 아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이거 2번은 나머지 맞는 질문 한 번씩 읽어주셔요. 그냥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 공부할 거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뭐 완전히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주택임대보호법 문제가 기존에 2문제씩 나왔는데 자, 어떻게 나올까 보세요. 대항력 얘기. 난 이 대항력은 중요하다 봐요. 어려워 물론 대항력이. 주택임대에서 한 문제 보면 대항력에 관련되는 문제.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물론 어렵죠. 이 정도 문제를 맞춰야 되면 8점, 75점에서 8점 정도 나오는 점수지만 주택임대 제일 중요한 건 대항력을 집을 비울 것이냐 비우지 않을 것이냐. 경락자한테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권리를 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새로운 집주인에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좋은데 자, 3번부터 봐볼게요. 주택 임차인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로 전대. 통일과 전대했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차에 인도파 주민을 마친 때에도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중간권의 임차인은 전차인이 점심관 날에 그때로 따라가는 거야. 지가 점심관 날이 아니에요. 응?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4번의 경우, 이 3번의 경우에도 간접점유자 위치. 간접점유자가 임차인이에요. 집주인이 있고 본래 세입자가 있고 전차인이 있어요. 전차인은 그 주택의 직접점유자. 중간권의 임차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위치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네가 주민등록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전차인이 점심관 날에 같이 대항력 취득하는 거지. 전대 줬을 때 지금 임차인 이 집에 안 살잖아요. 안 살고는 임차인 네가 점심관 때 대항력이 아니에요. 전차인이 점심관 때 대항력이야. 3번은 맞고 4번 틀렸어요. 요 정도 하나 봐주셔요. 요 정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더 챙길 줄 알면 돼요. 이렇게 정답은 좀 어려웠다. 그리고 생각보다 4번이었어요. 요거는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37번 볼까요? 자, 상가보호법이죠. 상가보호법이 기출문제인데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상가보호법에서는 갱신청, 10년까지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거, 권리금, 수수계법 이게 더 유력해요. 하지만 이 문제도 보세요. 을은 갑소의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적 등록까지 마쳤어요. 누가? 을이 상가 임차인이에요, 지금요. 근데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 상가 임대법을 정비하는 상가 임차에 대항력 시가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 등록을 맞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면 안 되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죠. 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되지. 퇴거해버리면 대항력 깨지잖아요. 여기도 맞아요.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폐업하면 대항력 없는 거죠. 폐업하면 논할 것도 없어요. 니은번에 을이 폐업 신고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으로 등록하면요. 그러면 최초한 날이 아니라 다시 등록한 날. 이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날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3자 생겨버리면요. 3자 대항력 없죠. 더 늦었잖아, 대항력이. 다시 전입하는 이건 3자가 빠른 거야, 얘가. 얘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럼 나보다 앞선 선수에도 대항력 없는 거죠. 디귿만 있는 거야, 디귿만. 병이 전차인이요.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등록을 했을 때는 얘는요. 그럼 얘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동의받은 전차인이 사업등록을 했다면 중간권에 을도 있고 병도 있고 디귿이에요. 디귿. 헷갈려요. 좀 어렵긴 해요. 디귿이 맞다. 2번이에요. 약간 애매한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하나만 고르면 디귿이다. 이렇게 골라줘 주셔야 돼. 자, 38번 볼까요? 집합권을법을 한번 봐볼까요? 자, 집합권을 소유 관련문 집합권법이죠. 틀린 것은 집합권법은 재건축이요. 재건축이랑 공용 부분, 관리단, 관리 세 파트에 승부를 거셔야 돼. 세세 공부할 수가 없어. 한 문제 때문에 66개 법조문 다 볼 수도 없어요. 재건축, 공용 부분, 관리단, 관리 세 군데 승부를 거셔라.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각 공장은 공용 부분을 복도에 엘리베이터, 노인정 관리실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게 어딘가요? 사용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용하는 거지. 엘리베이터 지분 비율을 탑니까? 복도 계단 지분 비율을 사용만은 평등하게. 너무너무 강조한 거죠. 조심하죠. 사용만은 평등하게. 나머지 뭐든지 지분 비율이에요. 다 지분 비율이야. 하지만 공용 사용만은 그 용도에 따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지분 비율이 아니에요. 요 하나만 지분 비율이 아니에요. 나머지 다 지분 비율이에요. 이렇게요. 나머지 한 번씩 찬찬히 지문을 읽어주셔야지. 읽어주시면 갖고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건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렇지만 어때 대지권은 공유를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공용 부분 대지권은 공유로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처분의 일체성. 공유지만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아파트 대지권 660세대 분양받았다. 667조 나눌 겁니까? 대지권은 공용 부분은 공유로 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물론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담법이죠. 가담법도 어려워요. 뭐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예상한 부분에서 나와야지 예상한 부분이 안 나오면 참 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왜? 한 문제 때 한 법을 세세히 볼 수는 없고, 더군다나 청산절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외워야 돼. 암기돼야 돼. 그래서 이 정도는 봐주셔야 돼. 그래도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다 틀린 건데 3번부터 볼게요. 3번이 왜 맺었나? 아이고, 3번 보시면 청산금. 청산금은요.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목적부터 담보 목적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빼내야 되죠.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이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 채권에게 선담보 채권에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 채권액도 포함해서 빼내야 되는 거야.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 없어.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요, 담보는요, 내가 번 늦게 하면 직권 말소할 거잖아. 근데 선순위 내가 번 늦게 하도 안고 가야 되잖아. 청산 계산할 때 내가 받을 돈 플러스 선순위 담보 채권액은 고려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보세요.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금이 없어요. 없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되는 거야.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청산 이걸 기다려야지. 없다고 해서 통지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돼. 이렇게요. 자, 나머지 분들도 좀 봐주시고, 이렇게요. 자, 40번 봐보세요. 참, 실명법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실명법은 보통 뭐, 우리 기출문제 수준이 항상 80점 정도. 물론 이거보다 쉬운 문제 나온 적 있지만, 거의 이렇게 내요. 이렇게 80점 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명법 하면 또 거의 사례 문제를 내요. 물론 단다시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사례 문제 내는데, 딱 둘 줄 알아요. 삼자 간의 명의신탁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 둘 중에 한 문제 사례를 만난다 봐야 돼. 근데 어렵게 나오면 틀 수밖에 없어요. 용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삼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두 군데 유형에 집중하자. 나머지들은 딱 찍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거 뭔가. 유형 먼저 파악해야 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은 친구 병과 명의 약정을 한 사실을 매도인 갑에게 알리고 갑의 소유권을 직접 병에게.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요. 원래 을이 매수인이야. 을이 매수인이야. 매수인이죠? 명신탁자야. 명신탁자가 병이에요. 등기는 매매계약 내가 체결하고 대금을 이렇게 줄 테니까 등기는 직접 이리 내달라. 뭐죠? 삼자 간의 명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탁이에요.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4번 봐보세요. 이때 명의 수탁자예요. 수탁자. 명의 약정은 무효.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이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 하지만 매매는 이 하나만은 유효. 나머지 다 무효야.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그런데 수탁자 병의 등기는 무효 등기, 여기까지 맞아요. 을은 명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병의 등기 말소를 직접 말소 안 돼. 말소 청구하려면 얘를 뭐해서? 대의 말소. 직접 말소는 안 된다 그렇지만 삼자 명의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쫓아가서 부당반환 청구해서 이 땅 찾아오려면요. 등기 말소는 뭐해서? 매도인을 대의해서. 대의 말소 시켜 직접 말소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4번이 틀린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문제 봤는데도 역시 또 80점 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민사특별법에서 가담법 문제, 명의탁 문제는 특히 명의탁 문제는 우리가 1차 들어가면 80번에 있어요. 학개론 문제, 40문제, 민법 40번, 80번. 80번을 풀 시간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시험 보는 수강생 10명 중에서 9명은 80번 문제를 침착하게 풀 시간이 없어요. 또 80번이 마지막 문제 또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명의탁 문제는 그냥 찍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 출제 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 연습을 해야죠. 3자 명의탁, 계약 명의탁. 4번이 정답. 3번 틀렸죠?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2시간, 3시간 잡아서 지문을 지문 공부를 다시 한번 다 했을 때 이게 맞았지, 틀렸지. 그래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